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삼의 치번저스 시즌2 3탄. 네, 강남 내용치과 김영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철과 전문의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암외과 전문의 이상준입니다. 오늘 이상윤 원장님은 구강암면외과 턱수술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하고 계세요. 오늘 주제는 아마 양악수술, 뭐 얼굴 미용수술 이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주제를 잡은 거는 구강암면 수술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양악수술, 윤곽수술, 얼굴 성형이다 보니 이쪽이 메인이 되겠지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구강암면외과에서 어떤 수술을 하는지 어떤 과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제가 주로 하는 양악이나 윤곽, 얼굴 성형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구강암면외과 네. 김영선 원장님이나 이제 김민주 원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맨날 그 이름 바꾸자고 주장하잖아. 안면이 너무 어렵잖아요. 턱, 얼굴, 외과 이러면 될 텐데 평소에 지금 여기 말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럼 이제 김민주 원장님 구강암면외과에서 어떤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목 위쪽으로 있는 얼굴 뼈나 입, 코 아래 쪽 수술하는 코 위도 과로 하잖아요, 원장님. 코 옆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니 이제 대개는 사실 이제 구강암면외과 하면 치과에서도 조금은 네.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강암면외과는 네. 이제 구강외과랑 마감면 성형 제거내과로 나뉩니다. 네네. 우리 이제 산부인과 하면 애기들 낳고 이제 출산한 산과랑 여성 질환들 보는 부인과 이렇게 두 개가 합해져서 산부인과인 것처럼 구강외과 역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사랑니나 임플란트, 뼈 수술, 구강내 수술을 하는 구강외과랑 얼굴 뼈나 뭐 양악이나 윤곽이나 뭐 눈코 수술 같은 미용 성형 같이 뭐 암 수술 이런 걸 하는 마감면 성형 제거내과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구강암면외과 선생님들이 구강외과 파트에 많이 종사를 하시죠. 아무래도 환자도 많고 여기 근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구강암면외과 하면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많이 보이는 구강외과 선생님들을 생각하세요. 네네. 임플란트를 하고 사랑니를 빼고 낭종을 제거하고 뼈 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악암면 성형 제거내과는 입 밖으로 벗어나서 두경부 전체로 갑니다. 안면 미용 성형 같은 거, 눈코 수술, 뭐 지방 수술 같은 이런 것들과 양악수술, 돌출입, 뭐 두개골 성형 같은 네. 두개 악암면 수술 그리고 이제 외상 두경부 외상을 다 외상 그 외에도 이제 악암면 성형 제거나 유선님들은 구강암이나 얼굴에 암이 있는 거 제거를 하고 제거를 했으면 없으니까 뭔가로 만들어 줘야겠죠. 팔다리에서 근육과 뼈 같은 걸 떼서 만들어 주거나 비형이나 외상으로 없는 것들 아티피셜하게 피터늄 이런 것들 만들어서 제거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게 악암면 성형 제거내과입니다. 구강외과 파트는 아무래도 일반 치과 선생님들도 많이들 하세요. 사랑니 임플란트 못하는 치과 선생님들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구강암면외과면 구강외과 쪽으로 생각하지만 대개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보게 되면 구강악암면외과 하면 악암면 성형 제거내과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제건 파트는 저 진짜 가끔 구강외과 교수님들 중에 사실 전후 케이스 봤을 때 제가 일어나서 한 10분 박수 치고 싶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와 사람 다시 살렸다. 죽은 사람 심폐소생술에서 살렸다는 느낌이 들어가끔 좀 환타스틱한 케이스들이 정말 구강외과 교수님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와 이거는 치과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박수를 막 그렇죠. 네. 구강외과 정말 매력적인 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쪽 서브셜티는 아닌데 네. 그래도 그 이제 주로 하시는 원장님들 교수님들 보면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제목도 이제 판타티 구강암면외과 수술로 잡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강암은 그만큼 범위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두경부에서는 최고죠. 네. 일반 치과 범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단지 치과 의사 면허만 있어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의사 면허까지 요구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 전문 분야인 얼굴 성형이나 두개암면 수술에도 양악, 윤곽, 돌출입 같은 이런 얼굴이 이뻐지게 하고 기능을 잡아주는 이 수술 위주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구강외과 하면 양악수술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양악수술하면 구강암외과. 양악수술이라고 하면 턱이 올바르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을 교정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턱과 아래 하안모의 위치를 올바르게 해서 골격적인 보조와 협회 문제로 인한 구조 문제, 성장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게 원칙인데 이런 기능이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이뻐지기 위한 자신감 회복을 위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양악수술은 구강외과에서 해야 되나 성형외과에서 해야 되나 뭐 기능은 구강외과에서 미용은 성형외과에서 사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양악수술은 구강악암면외과 수술입니다.
사실 원장님은 의사 면허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의사 면허도 있으시고 치과 의사 면허도 있으신데 그렇죠. 그래도 얼굴 수술은 구강외과 의사가 해야 된다. 제가 그죠? 의대를 졸업하고 치대를 다시 온 이유가 이 구강외과를 하기 위해서고 네. 제가 이제 여러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얘기 드린 양학은 구강외과, 구강외과 얼굴 성형에서는 얼굴 수술에서는 최고다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듣고 네. 나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치대를 졸업하고 구강외과를 수련을 했는지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강의 듣고 나시면 그냥 계산해도 이해하실 12년이네. 겁니다. 그냥 계산해도 12년. 대학만 12년. 아이고 지겹다. 네. 아니자 의대까지 했으면은 그게 6년이니까 18년이네. 계산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계산이 어쨌든지 간에 네. 그렇게까지 공부하신 분입니다. 예,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이 수술은 양악 수술은 이렇게 주걱턱이나 야, 일반적인 그냥 부종기업으로 있는 주걱턱이요. 그 정도가 심해서 비대칭이나 주걱턱이 너무 심한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이제 동의를 받은 그럼요. 거죠. 예, 동의를 받은 분들. 저희 다 네네. 동의된 분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턱이 덜 자라거나 상하게 길거나 무턱으로 돼서 무턱인 경우에도 이렇게 양악 수술을 하고 다시 태어났네요. 이렇게 개방규합인 분들 규합이 안 되면 턱뼈 위치를 잡아주고 교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나 그냥 단순히 얼굴이 길거나 입이 나와 있어요. 돌출 입수술, 돌출 양악 수술 기능적인 문제가 없어도 이쁘지기 위한 수술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런 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이게 다양한 목적이 있는 양악 수술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면 비대칭 하면 양악 수술이죠. 턱이 틀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교합이 안 맞으면 맞춰줘야죠. 이게 구강외과 하면 양악 수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비대칭이 있어도 교합이 크게 문제가 없거나 교정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면 윤곽 수술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강안면외과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하지 못하면 정확한 수술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강외과에서는 기능적인 부분만 이상한 거, 문제 있는 것만 잡는다. 그렇게 하려면 구강외과 간다. 이뻐지려면 성형외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듣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과의 차이가 아니라 선생님의 차이요. 어떤 선생님이 수술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죠. 미용적인 누가 부분, 그리냐가 그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겁니다. 구강외과든 성형외과든 이쁘게 하는 분들이 이쁘게 해요. 과 차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구강외과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단순히 어떤 기능이 문제가 없더라도 이뻐지기 위한 미용적인 목적에서 윤곽수술, 성형수술 하러 오시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기 인생은 40부터님 양학은 성형외과 아닌가요? 아닙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양학은 구강 아가면외과. 그렇습니다. 김은정이 어떻게? 양학은 근데 이제 성형외과에서도 네. 양악 수술이 같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구강암 안면외과, 치과 쪽에 네. 같이 이제 그쵸. 협업을 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형외과 양악 수술하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다 합법이에요. 네. 그럼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럼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합법입니다. 제가 해도 그쵸. 합법입니다. 예. 저는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양조약이라고 애를 받아도 불법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네. 제가 이제 다음 보여드릴 환자분 케이스는 이번 이제 중요한 부분 중간이 꺼지고 이제 접시형 얼굴에 비대칭이 있어서 그걸 잡겠다고 수술을 받았는데 비대칭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더 안 이뻐졌다 이렇게 오신 분이세요. 어땠었길래 그러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렇게 수술 전 사진을 갖고 오셨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턱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고 코는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턱을 왼쪽으로 보내고 코를 오른쪽으로 보냈는데 이걸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이제 직관적으로 보통 성형수술할 때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코는 이제 반위치 잡았는데 턱은 또 코에 맞추고 틀어진 코에 맞춰서 왼쪽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턱 끝이 반대로 틀어져 버리죠. 이게 한쪽이 커져 버리니까 양쪽 크게 달라 보니까 이제 아예 왼쪽에다 지방 이식을 잔뜩 해서 얼굴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폭이 비슷하게.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직관 수술하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강학교 선생님들이 뼈 수술을 포함한 얼굴 수술을 잘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석이 정확하고 거기에 맞게 수술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분은 교합각도 잡고 이제 주걱턱이라고 했고 교합은 맞지만 턱이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어 입술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양악으로 잡아줘야 돼요. 양악으로 잡고 턱 수술을 다시 하고 윤곽을 다시 해서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미대칭 틀어진 것들이 거의 다 잡혔죠. 그렇지만 얼굴 크기가 다르니까 크기를 맞추려고 넣어서 만든 거를 지방 흡입을 해서 크기를 잡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지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피부가 늘어져 있고. 저것도 구안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요. 아, 저것도요? 네. 아.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아가면 성형 제거내과는 얼굴 성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그냥 단순히 뭐 윤곽 수술, 뭐 지방 흡입만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방 출신으로서 많이 와닿습니다.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이 길고 네. 광대가 좀 나와 있고 피곤해 보이고
좀 스마트해 보이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싶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수술을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뼈 수술과 눈코 수술이 같이 이루어졌죠. 만약에 그 뼈만 했다, 광대를 줄이고 길이만 줄였다, 전보다 나아졌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피곤해 보이고 이미지가 좋지 않죠. 전체적인 이미지를 연조직, 뼈, 눈코까지 다 같이 분석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구강 아간면역입니다. 우리 저 김원장님 저거 변화를 한국말로 한번 표현해봐요. 전후. 아, 어렵네요. 근데 확실히 다르게 이제 됐다. 대칭이 맞으면 그렇죠. 사람이 좀 바라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눈부터 입까지 전부 다 대칭이 조금 더 맞아진 것 같네요. 약간 느낌을 표현하자면 약간 바르게 됐다, 바라졌다. 근데 저는 직업 때문에 그런지 사람 볼 때 이렇게 입 쪽의 인상이 되게 중요하게 저는 와닿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인상이 좀 좋아지시고 한 것 같아요. 입만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로 입을 보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이쁘게 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면 비대칭 환자가 오시면 이건 당연히 양악으로 가야겠죠. 양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은 구강외과, 미용 성형외과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20, 30년 전에 양악 수술을 하시던 분들은 미용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3차원 CT나 3차원 분석이 돼서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그전에는 이가 틀어지고 밥도 못 먹고 이걸 잡아주는 것만 해도 버거웠던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디지털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던 시절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부정상을 갖고 수술했던 시기였고 그때도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럼요. 네. 지금 얼마나 더 좋아진 거야. 그래도 이제 디테일하게 이뻐지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당연히 20년, 30년 전에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한다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때 그 양악하던 공학과 선생님들은 환자는 많고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적었어요. 지금 계속 이제 수술법과 제로 기구들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람이 교정을 할 수 있게 뼈 위치를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대체 너무 심하게 이상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때는 성형수술 자체도 그렇게 지금처럼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지금처럼 이쁘게 눈코, 이쁘게 턱, 윤곽 이게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수술을 해왔고 그것들이 쌓여서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면 공학외과 가야지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수술하시는 30, 40대, 50대 요 한참 열심히 수술하시는 공학외과 선생님들은 예전처럼 기능에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윤곽이나 연조직, 눈코 다 신경 써서 이쁘게 하는 수술을 하는 거죠. 물론 오래 계신 교수님들도 이런 부분에 꾸준히 연구를 하시고 수련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쁘게 잘 하세요. 또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지금의 그렇죠.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분이 왔는데 정말 양악수술과 뼈수술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뼈는 많이 발라졌는데 이게 한계예요. 여기가 끝입니다. 지금 얼굴 미용과 심미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는 구강학과 선생님들은 이렇게까지 만듭니다. 입술이 달라서 입술 성형과 늘어진 연조직들, 지방 관리만 잘해줘도 훨씬 낫죠. 지금은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가 이쁘고 어떤 과가 기능이고 이게 아니라 선생님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양악수술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변할 수 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괴압을 그대로 유지한 그런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이라고 해도 그렇게 바뀔 때 턱관절의 위치나 괴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잘하는 구강학과 선생님이 기능을 잡아주고 거기에 심미적인 거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제 뭐 한 절반쯤 됐으니까 질문 좀 쌓인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허스키라고 하시는 분이 두 가지 질문해 주셨어요. ASO 시술이라고 했던가 그것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겠죠 라고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AS라고 해서 돌출입 수술이 있는데 어떤 수술이든 오래된 수술이든 최근에 개발된 수술이든 그 환자에게 적합하다면 좋은 수술입니다. 버릴 수술은 없어요. 저도 이제 AS도 하고 돌출입일 때 양악수술도 하는데 앞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쭉 있던 것 중에 오른쪽 환자분 이게 여기 이쪽 남자 여자 환자분은 돌출입 ASO 수술을 한 겁니다. 다른 것들에서 괜찮죠. 얼굴 길이나 프로파일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입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정을 해야 된다는 불편감은 있지만 어차피 교정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AS 수술로 간단하게 해서 돌출입 개선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남자 환자분은 돌출입이 있지만 교합각이나 이런 다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양악수술로 양악수술로 돌출입을 개선한 거예요. 어떤 환자분에 따라서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수술이 다릅니다. 좋은 수술이에요. 없어지는 수술 아니에요. 네. 그럼 밑에 거. 한 성형외과 의사분이 블로그에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구강외과는 바이탈을 잡을 줄 몰라서 수술 시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가 어려우니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구강외과 전문의분들도 MD 출신처럼 응급처치나 환자 바이탈 매니지먼트를 경험하시나요? 라고 하시네요. 일단 저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쨌거나 성형외과 어떤 선생님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구강외과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바이탈 잡을 줄 모른다. 그래서 성형외과 받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최소한 저처럼 성형외과에서 어떤 수련을 받는지 알고 공외과 어떤 수련을 받는지 아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저것도 많지 않아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바이탈을 잡는다. 바이탈과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큰 수술 마취과 선생님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거 보시는 마취과 선생님이 계셔서 어차피 성형외과에서도 마취과 선생님 보시는 거고 공외과에서도 마취과 선생님 따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따로 배우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성형외과나 공외과나 수술할 때 마취하고 환자분의 바이탈을 봐주는 거는 마취과 선생님이 할 일입니다. 마취과는 바이탈과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바이탈과라고 있다고. 마취되어 있는 환자는 마취과 원장님이 봐주시는 거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공외과 선생님들보다 뭐 바이탈을 더 많이 배웠다, 그런 얘기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양쪽 다 같이 배우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저분이 글 썼다고 하니까 너무 음해 같은 말이라. 그 성형외과 선생님만의 생각이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그러니까 했습니다. 공외과 선생님들도 배우긴 하지만 성형외과나 공외과나 모두 다 어차피 수술 전에 메디컬 체크는 어차피 내과하고는 똑같이 하고, 그렇죠. 수술할 때는 마취과 선생님이 똑같이 또 이렇게 네. 하고, 그렇죠.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응급 상황에서는 마취과 선생님이 당연히 하시고, 마취과 선생님 온 계실 때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 다 회복됐는데 갑자기 나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공외과 선생님들이 인튜베이션도 하고 바이탈을 다 잡습니다. 그럼요. 그건 다 교육 받습니다. 네.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받으실 건데 공외과 선생님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건 뭐 저 같은 놈이나 할 줄 모르지 대부분 다 잘하십니다. 예, 김원장님. 헤르밋이라는 분이네요. 네, 입 벌릴 때 소리나는 턱관절 디스크가 있는데요. 어릴 때 치과에 문의해보니 일상에 문제가 없으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30이 넘으니 안면 비대칭과 소리나는 턱 쪽의 귀가 개구 시에 가끔 잘 안 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턱 디스크 수술을 받고 싶은데 어금니 임플란트도 해야 돼요. 턱 수술과 임플란트 수술 중 어느 걸 먼저 해야 한다는 루틴이 있을까요? 물어보셨네요. 저게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턱 디스크 수술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턱관절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어떤 시술을, 내지는 보존적으로 턱관절을 안정된 위치에서 정말 흡수가 돼서 들어갔다 그러면 턱관절을 안정된 위치를 빼서 귀압을 새로 잡아서 이제 턱관절을 빼놓는 턱관절 안정화 치료 같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어떤 걸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턱관절 수술과 임플란트 수술도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나, 이것도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달라요. 턱관절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데 턱의 위치나 귀압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턱관절 수술이나 턱관절 치료를 했을 때 턱의 위치가 바뀌는, 지금 비대칭이 있다고 하셨죠. 근데 턱의 위치를 잡아서 귀압이 바꾸고 교정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라고 하면 턱뼈의 위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 거기 맞춰서 하는 게 맞으시겠죠. 네. 밑에 거. 시골 향기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평소 사각턱이 컴플렉스인데 나이가 많아도 수술할 수 있나요? 40대 중반입니다 하셨네요. 그럼요. 40대 중반이면 요즘 젊으신데요. 젊습니다. 40대 중반에 뭐가 많아요? 그쵸. 이상한 분이네. 저도 좀 사각턱 해도 돼요. 제 나랑 노래 비슷하신데 왜 못합니까? 아마 이제 절대적인 나이보다는 이제 그렇죠. 뭐 건강 나이. 뭐 혈액, 뭐 고혈압이 있다던가, 뭐 당뇨가 있다, 다른 이제 기저 질환이 있으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40대 중반에 해도 평생 반절은 그럼요. 개선된 요즘 상태로 100세 살겠네. 시대인데. 예. 그리고 작년에 양악 수술했던 저한테 양악 받은 분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분들이 60대 초반이세요. 60대 초반도 초반에 합니다. 양악이에요? 네. 젊을 때 턱이 틀어지고 이게 막 했던 거를 애기 낳고 기르고 하다가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남은 인생을 나 이 컴플렉스 없이 살겠다. 검사해서 전신마취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면 충분히 합니다. 40대 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김현재 마지막. 한 번 더요. 네, 캠핑 가고 싶다 님께서요. 저는 짧은 무턱이라 필러 몇 번 맞았어요. 다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필러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무조건 수술이 좋은 게 아니라 무턱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필러를 맞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필러는 맞을수록 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좀 정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게 불편함이 영구적이진 있겠죠. 않은. 한 방에 네, 끄집어내는 거를 거거든요. 요즘은 원장님이 옛날처럼 막 넣고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잘라서 끄집어내죠, 살짝 이렇게. 그렇죠. 그게 예. 저는 그걸 선호하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무턱일 때 입술이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입이 안 다물어지고. 네. 그럼 이제 턱끝 수술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잡아주면 기도도 넓어지고 입술이 올라와서 다물어지는 것도 좀 더 편해지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개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치과 의사 나부랭이지만 그냥 위치를 바꾸는 거나 잘라내거나 이런 거는 좋은 건데 약물까지는 괜찮은데 몸에 넣는 건 좀 조금 느낌은 개인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보형물은 추천은 잘 안 드려요. 필러는 차라리 추천을 드리는데 네. 차라리 필러는 괜찮은데 보형물은 별로다. 보형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기 뼈에 맞춰갖고 티타늄이나 이런 것들로 딱 제작해서 나온 것들은 뼈에 침식이 별로 없거나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에다 그 금속 나사로 고정해 놓기 때문에 뼈에
압력을 받아서 뼈가 침식되는 게 없는데 실리콘이나 골텍스 같은 이런 것들이 근육 힘을 그냥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힘이 뼈를 눌러요. 그러면 뼈가 침식이 됩니다. 끊임없이 되는 건 아닌데 그 힘에 따라서 2에서 3mm 정도 침식이 되니까 효과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뼈가 파이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잘라서 내죠, 원장님 이렇게. 그럼요. 제녀에. 네. 이제 원장님 또 질문 또 우리 PD님께서 쭉 정리해 주실 때까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